우주 역사는 138억 년 전에 빅뱅한 우주가 거의 시간은 멈추고 우주만 커지는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히 팽창한다. 한 40만 년 후, 어, 그렇지. 40만 년 후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는 투명해진다. 원자핵이 아니고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3000도의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되었고, 이때 2.7K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2.725인가 이래요. 근데 소수점 한 셋째 자리까지가 다 똑같이 관측돼. 급팽창 과정 중에서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은하와 별이 탄생된다. 그리고 지금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한다. 요 가속 팽창하는 증거는 좀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죠. 암흑물질을 어떻게 알았느냐? 암흑물질을 오로지 이제 중력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암흑물질은 당연히 눈에 관측이 안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관측이 안 되지, 관측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X선 뭐 이런 걸로 관측이 안 돼. 적외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오로지 중력으로만 이제 관측이 되죠. 그런데 근데 별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 보통이고, 어찌하다가 이걸 알게 됐냐면은, 요거는 약간 이게 교과서 벗어나는데 이게 투인데요, 투.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 질량이 안에 모여 있으니까 케플러 회전을 해서, 우리가 그 태양도 이렇거든. 이렇게 태양이나 은하 중심에서 태양에서 멀어도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야. 케플러 회전해야 되잖아. A 3승 P 제곱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 공식 A 3승 P 제곱. 이것 때문에 보통 보면 대부분 중심에서 멀수록 이런 식으로 회전 속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에 바짝 이렇게 증가하지. 은하 중심은 이거는 이제 거의 중간에 이게 핵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래 돼야 돼. 이게 계산상으로 이제 이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공식 역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렇다 이거야. 관측. 그래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 광학적인 방법으로 관측을 하니까, 만 이딴 식이 되면 은하의 질량이 엄청 커집니다. 은하의 질량이 얘보다 훨씬 커지게 돼요. 그럼 왜 우리 은하 질량이 이렇게 클까? 그걸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런 나선팔이 있으면 원래 정상대로라면 이렇게 멀어질수록 느려져야 되거든. 이 케플러에 의해서. 근데 우리 은하는 케플러를 따르지 않더라. 따르지 않고 이래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특히 바깥쪽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어서 결국 우리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이거지. 나선팔이. 그 얘들의 중력 때문에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일정해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깊은 건 2야. 1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계속 설명하죠. 그래서 중력 렌즈도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력 렌즈 어떤 거냐면 그림이. 근데 현재 이 그림은 좀 암흑 물질의 중력 렌즈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좀 그림이 좀 안 좋네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뒷별의 앞별이나 뒷별이나 행성 찾을 때 쓰는 건데,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가운데 그게 있어. 암흑 물질이 있어. 근데 뒤에 이제 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은하빛이 이렇게 모여서 와. 근데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은하는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은하가 막 이렇게 고리처럼 이래 보여요. 은하가. 그게 왜 은하가 점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선으로 보이느냐? 암흑 물질에 의해서 중력 렌즈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 조금 안 좋은데, 뭐 그래도 뭐 원리는 뭐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은하단안에 아까 그 우리 은하안의 별 속도 이상하듯이 은하단안에 이것 때문에 사실 1900 이게 1900 얘는 1930 몇 년도인가 아주 옛날에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이론 전에 거의 빅뱅 이론 전에 나왔던 아주 특이한 이론인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빛을 발하지.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했듯이 있자 은하 안에 은하단이 막 은하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 하나가 여러 개가.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암흑물질이 이렇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얘를 잡아당겨서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빠른 은하 속도는 암흑물질이 있다의 증거가 되죠. 그 다음 암흑에너지인데 암흑에너지는 아주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1910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만일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결국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결국 수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빅크런치라거든. 크런치. 으깨어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닌 것 같다. 우주는 자꾸 팽창하는 걸 봐서 뭔가 반중력에 해당되는 우주 상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우주 상수는 없다 이러면서 우주 상수를 이야기 안 나는 부끄러운 행위다 이래서 이걸 자기 자신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지. 우주 상수가 있지. 반중력. 그러니까 만약 이거 없으면 우주는 수축해서 점으로 변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근 관측 결과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걸로 어떻게 밝혀졌냐면 IA라는 초신성이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 요 정도만 멀어져야 되는데 관측하니까 이만큼 멀어지는 거야. 그게 뭔가 이만큼 가속 팽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팽창시키고 있고 이게 점점 가속 팽창되는 게 문제다. 그럼 우주는 나중에 다 이제 크런치 반대말 혹시 찢어지지 않느냐? 찢어지다 영어로 뭐죠? 찢어지다 립? 이제 빅 립 하지 않겠느냐? 우주는 찢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현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야 되고 5% 보통 물질 5% 암흑 물질이 한 25% 암흑 에너지가 한 70%뭐 이런 식으로 좀 터프하게 외워도 돼요. 지금 그렇다 이거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암흑 물질이 훨씬 많았어. 훨씬 옛날에는. 그 아까 그 이제 빅립 한다 이제 우주는 어? 찢어지지 않겠느냐. 빅립 한다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IA 조신성인데 IA 조신성 그림 보여주고 싶은데 보통 이제 백색외성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뻥 터져서 블랙홀이 된 건데 거의 블랙홀급의 큰 규모의 백색외성이야. 근데 이걸 백색외성 해도 되고 블랙홀을 해도 돼요. 백색외성이라 합시다. 근데 백색외성이 주변에 이제 별에 가스를 다시 빨아들이는 거야. 쌍성은 쌍성인데 이게 다시 이 주변의 별의 가스를 빨아들여서 임계값을 넘어가. 결국 얘가 다시 뻥 터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백색외성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다. 그래도 아무튼 주변의 가스를 빨아들여서 얘가 임계값을 넘어가 버려서 다시 폭발해 버리는 애인데 겁나 밝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질량이 우리가 예상 가능하니 얘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지. 절대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그림 저작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쓰겠습니다. 얘가 이제 백색외성인데 어이씨 뭐 색칠하니까 그림 막 움직이는 것 같노. 옆에 이제 동반성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거성이 된 거야. 거성이 돼서 커지니까 그 쌍성에 동반하고 있는 성의 가스를 빨아들여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전자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어요.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그걸 축태압이라는데
그 전자가 견딜 수 없는 것보다 압력이 더 커지면 결국 초신성처럼 폭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벙 하고 터지면 우리 눈에 보여. 눈에 보이니까 실시 등급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별이잖아요. 별이니까 밝기를 이용하면 절대 등급도 대충 구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팽창 속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느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IA의 이동 속도를 보니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최신 모델을 보면 암흑 에너지가 한 뭐 좀 터프하게 합시다. 70, 암흑 물질이 25, 보통 물질이 5%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암흑 물질이 한 80% 정도 차지했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초창기 있죠. 초창기 이제 빅뱅 시절. 그러니까 우주 초기는 오히려 암흑 물질이 훨씬 많았어요. 암흑 에너지보다. 그래서 이제 이 암흑 물질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뭐 이런 거 그냥 연구 중이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미래인데, 밑에 그림 보고 뭐 설명하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는 게 낫겠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그림 보면 이제 열린 우주가 되느냐, 이제 임계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 구하는 상수인데, 그리고 이제 우주를 측정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가 있어. 밀도, 임계 밀도. 그런데 이제 관측하는 우주 밀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유, 글자가 엉망이다. 이게 타블렛이, 이 프로그램이 글자가 좀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우주 밀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는이 되면 이런 평탄한 우주예요. 근데 만일 관측한 게 좀 더 크다, 그럼 이렇게 되는, 닫힌 게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빅크런치. 우주는 나중에 하나의 점으로 돼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 우주 밀도가 작다, 작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작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말 안장처럼 생겨가지고 이래 약간 말 안장처럼 생겼어. 막 이딴 식으로. 요거는 흔히 말하는 삼각형이라 치면, 얘는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뚱뚱한 삼각형 뭐 이래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08,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뚱뚱하면 이거 지금 180보다 크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말 안장처럼 생겼으니까 삼각형 이래 생기거든. 보세요, 각이 작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아지는 이런 이상한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우주는 평탄해. 계산해 보면 딱 이 상수가 1이 나와요. 아까 1 나왔잖아. 암흑 에너지 70, 암흑 물질 25, 보통 물질 5. 해서 딱 100%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탄한 게 맞는데, 문제는 평탄한 게 맞지만 가속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갔노? 그렇지, 이제 점차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본다. 암흑 에너지 때문에.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현재 우리 우주의 모습입니다.